네, 아마 여러분들 집 앞에 도로가 없는 집 없을 겁니다. 그만큼 도로라고 하는 것, 우리의 주거 환경과 맞닿아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풍수적으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도로가 이 좋지 못한 경우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이런 도로가 여러분들의 집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이 도로가 여러분들이 집에 그렇게 좋은 의미를 주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게 어떤 도로인지 끝까지 한번 잘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이 풍수지리에서 기운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곧 그 땅에 기운이 있냐 없냐라는 거에 달려 있는데요. 그 기운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한다면은 근본적으로는 이 산의 그 흐름을 통해서 흘러내려오는 거죠. 뭐 이거를 어떤 분들은 뭐 용맥이다라고 표현하고 이론적으로 그런 용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용어를 따지기 이전에 일단 산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현대에서 도로라고 칭하지만은 사실 이 도로라고 하는 거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거죠.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은 지금 우리가 포장을 해서 그렇지 옛날로 거슬러 가보게 되면은 이런 산 능선을 따라서 그 사이에 사람이 걸어 다니기 편한 곳들로 볼 수가 있고, 보통 또 그런 길들은 물이 흘러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산의 흐름을 보면은 물길이 나오는 것이고, 꼭 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런 산 사이에 있는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물의 운으로서 풍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고, 현대에 들어서 이런 도로도 다 같은 원리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자연의 원리 자체가 다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집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도로,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내가 거주한 곳보다 높이 있는 도로입니다. 특히 현관을 기준으로 보면은 더 좋죠. 문의 입구 자체가 도로보다 이렇게 낮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실제 그렇게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어쨌든 좋지 않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는 거고, 이것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피해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도로를 다 잘라내고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주거지든 운이든 그런 도로의 길을, 이런 물길, 산의 길을 따라서 이렇게 잘 흘러가야 되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그 이면에 있는 그런 경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이런 요즘같이 기후 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 자연재해 우려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한 건물도 폭우 때문에 지하 2층에 물이 가득 잠겨가지고 전기가 내려가가지고 그 일대 상가들이 지금도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자,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도로보다 밑으로 되어 있는 출입구를 가지고 있는 주거지면은 어떤 여지로든 좋게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뭐 속설로는 움푹 파여있는 땅으로 해서 문이 배치가 되어 있으면은 도둑이 들기 쉽다라는 속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속설이라고 이야기 드린 거는 꼭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냥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교통량이 과하게 많은 도로, 그런 경우도 당연히 좋지가 않습니다. 이 교통량이 과하게 많다, 즉 차들이 많이 다닌다, 그만큼 땅의 진동이 많이 울려 퍼지고 우리가 사는 주거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미세한 진동이 우리가 어떤 물리적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진동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진동이 파장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런 불안정한 상태를 유발하고, 또 이게 나아가서 땅에서 올라오는 그 땅의 기운을 해치고 흩뜨려 버리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 막연히 도로가 가까이 있으니 좋지 않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 아파트 단지 앞에 저 8차선 도로 나 있던데 저거 안 좋나요? 라고 하시는데, 또 그것도 무조건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 도로하고 맞닿아 있는 동일 경우, 그리고 그 진동이 정말로 그대로 전해질 수 있는 정도의 큰 도로, 정말 많은 차들이 다닌다 라고 한다면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단지 끝면에, 단지 완전 끝에 있어가지고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는 이런 긴 거리에 있는 상황에서 단지 끝에 계신 분들이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도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을 때 보편적으로는 제랍동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니까 또 많은 분들이 이런 비난의 글들을 다셨죠. 집 볼 줄도 모른다, 아파트 합동이 제일 비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집값이라고 하는 거, 그 좋지 않은 영향이다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집값이 높으면 좋겠죠. 근데 만약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집값은 설령 오를지언정 풍수적으로 좋지 않은 공간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자녀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러 미래의 불안한 요소들을 생각을 했을 때 과연 그 돈이 그럴만큼의 가치가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이는 돈도 중요하지만은 내 일상생활 속에서 돈이 나가지 않는 일들, 그리고 행복할 수 있는 일들을 지켜나가는 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돈을 버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도로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도로가 또 그 도심에 있는 경우가 있죠. 그 서울의 광화문 앞에 있는 도로죠. 이 큰 도로가 펼쳐지다 보니 여기서 음기가 또 강하게 올라온다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순신 장군님의 동상을 세웠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세워진 게 그 이순신 장군님 동상인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우리나라가 뭐 미신의 나라라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의 문화이기도 하고 자연의 그 흐름에 맞추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지혜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 이순신 장군님 동상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도 남아있는 우리의 궁궐들 속에서도 이런 비보풍수의 흔적들 많이 다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냥 갑자기 도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일반적인 주거 형태에서는 이런 어떤 거시적인 측면에서 마을 단위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비보풍수를 집안에 적용하기는 저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했다가 추후에 집을 선택을 할 때 잘 피해 다니고 가릴 수 있는 것, 이런 지혜를 갖는 것이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도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신 것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집 앞에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입구가 있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집 앞에 지하주차장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 보니 아마 발코니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발코니 앞에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입구가 이제 완전히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가 있다라는 거고,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참 그게 어렵습니다. 현장에 따라서 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냥 마이너스 되는 요소가 있다라는 측면,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이라고 해도 그 동 차원에서 질문을 주신 건지, 라인 차원에서 질문을 주신 건지, 또 그 라인 안에서 어떤 층에 있는 건지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안 좋습니다는 아닌데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분명하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집 앞에 도로보다 산이 있는 게 낫지 않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뭐 이건 어떤 의미에서 질문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산도 집 앞에 어떻게 있느냐에 또 다르겠죠. 저 멀리 보이는 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진짜 아예 발코니 문을 열자마자 바로 보이는 그런 산이 있는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후자를 이야기하실 확률이 높을 것 같고, 그걸 전제로 했을 때 집 앞에 도로보다 산이 있는 게 오히려 그건 해로운 거죠. 왜냐? 나를 앞에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풍수지리의 기본이 뭐죠? 바로 배선임수인 거죠. 그리고 제가 모든 강의나 이 책들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거, 땅을 보는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등받이 의자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의자에 앉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집도 사람과 똑같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편안한 그 입지에 앉혀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어떤 집을 보시는 안목이 분명 길러질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도로에 대해서 이것저것 좀 설명을 많이 드려봤는데요. 사실 풍수지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학문입니다. 그리고 이 풍수지리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삶에 적용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삶에 잘못 적용을 했을 때는 더 큰 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나쁜 거는 피해 가시라는 차원에서 일반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 잘 고민하셔가지고 삶에 적용을 하시고, 다른 분들에게 막 이렇게 뭔가를 해주시거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지양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정확한 이런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무탈하게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